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주말간에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알트코인의 하락을 일으킨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앞으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단기, 중, 장기를 나눠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지금 알트코인이 폭락을 한 주말간에 그러니까 고래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뒤섞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던 부분을 이번에 폭락이 일어나면서 모두 매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빨간 고래 같은 경우는 일부 매수한 모습이 이어졌지만 다시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도 아직 CVD 자료상에서는 자리를 완전히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6월 이번 주에 있을 많은 발표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이제 혼동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말간에 다들 아시겠지만 로빈후드에서 솔라나와 카르다노,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을 상장 폐지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 로빈후드의 상장 폐지 이야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번 세력들이 처음에 트리거를 했고 그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향후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알트코인의 폭락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위적인 폭락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다가 이 점프 트레이딩 뿐만이 아니고 조성을 하고 있는 그 마켓 메이커들이 하락을 이제 유발을 했다 이런 것들을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프 같은 경우는 이번 로빈후드에서 그 세 가지 코인을 상폐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온 뒤에 이 점프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거래소에 자기들의 코인들을 보내면서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자기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을 유발한 건 아니지만 가격을 던지면서 이제 하락을 할 때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나눠서 이제 던진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시장에 던졌다.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그 뒤에 가격이 하락이 왔고 가격이 하락이 오면서 다른 고래들의 움직임을 유발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선물 시장에서 청산을 유발을 하면서 그날 14만 명인가 18만 명이 모두 청산이 됐었거든요. 이런 세 가지의 트리거를 작용시킨 거는 점프 크립토를 비롯한 이 마켓 메이킹이 처음에 시작을 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게리 겐슬러, SEC 이런 거를 원망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는 그 뒤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왜 하락을 했는지 처음에 이제 고소를 한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가격을 이제 상승 반전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그 뒤에 25K 초반대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걸 이용해서 이 마켓 메이커들, 이 세력들은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을 흔들었다라는 게 증거로 나타날 수 있고 이것 이외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뒤에 말씀드렸던 이제 고래들, 마이너들 같은 경우도 고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트코인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입금을 하면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던지는 거에 동조를 했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그 뒤에 알트코인의 폭락을 유발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위적인 하락이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거래량은 사실 답을 이야기를 하는 곳인데 이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을 때 다른 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거래량인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수수료 정책이 0원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았던 거고요. 이것 이외에도 과거의 자료를 봤을 때 그 부분을 살펴봤을 때도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너무 거래량이 적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인위적인 하락 유발이 그러니까 사실로 적용되는 지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걸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인위적인 하락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번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하락을 시켰던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이 하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유발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하락을 시킨 거기 때문에 뒤에 반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하락을 했을 때 돈을 썼고 그 돈을 쓴 건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깊이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꼭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답지 같은 경우는 리플이 SEC에 고소를 당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 알트코인을 대표해서 이렇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2020년도 12월 22일 날 SEC로부터 고소를 받은 리플 같은 경우는 그날부터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알트코인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정답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8%에서 5%까지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아직도 8%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비춰봤을 때 아직도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재료들이 조만간 CPI가 발표가 되고 그 뒤에 바이낸스 US에서 입금이 막히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FOMC가 열리게 되면서 6월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금리는 6월 달은 동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걸 이용해서 어떤 재료로 하락을 시킬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6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6월 달은 동결을 할 수 있지만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면서 예측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렇게 하락이 엄청나게 오고 그러면서 뭐 고소를 하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 CDD 자료 같은 경우는 장기 홀더들의 움직임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거든요. 이거 뭐 가중치 곱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간 장기 홀더들이 얼마나 움직였나를 보게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장기 홀더들이 거의 움직임이 없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변동성이 없고 그리고 이 사건을 크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저희가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부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지나갈 일이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위적인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에서 다시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두 가지의 팩터를 저희가 보면서 이 매매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익스체인지 아웃플로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점펑저우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린 안전하다. 지금 뭐 크립토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많이 있지 않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다른 때보다 그러니까 뭐 FTX나 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에 비해 이거 엄청난 큰일이죠. 이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너무나 작은 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표로 찍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경거멍동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위적인 하락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번 주에 수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면서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뭐 롱텀 홀더들이 지금 익스체인지로 얼만큼 보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웃플로우 같은 경우는 얼마나 패닉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인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롱텀 홀더의 인플로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지표로 보여준 것처럼 실제로 매도가 얼만큼 일어나고 시장이 안 좋은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이런 바이낸스와 SEC의 싸움, 고소를 크게 보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위적인 하락이 있었던 부분이 다시 커버가 된다면 그러니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뒤에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는 지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보고 있는 지표 중에 더 퓨어 멀티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원래 이제 단기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오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 남았다라고 제가 영상에서도 종종 언급을 드렸었는데 물론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중기적으로는 아직은 이 지점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상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상의 지표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는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거망동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자르는 게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고, 제가 뭐 라이브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설프게 행동을 하면 뭐 롱을 보셨던 분들이 갑자기 숏을 보신다거나 숏을 보셨던 분이 갑자기 롱을 본다거나 하면 그런 움직임이 오히려 자기네 자산을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단기적인 움직임, 중장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고래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계속 축척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고래들의 OI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 고래들은 지금 계속 모으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저희한테 주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가면서 매매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SEC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게리 겐슬러를 욕하고 뭐 한다고 해봤자 이미 뭐 게리 겐슬러 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공화당, 미국 법무부는 한 통속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규제 안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리플이 대부분의 정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소를 당한 카르다노, 폴리곤, 그다음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코인들이기 때문에 불장이 오면 지금의 저점보다는 저는 당연히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그 세 가지의 코인의 홀더시거나 혹은 증권형 코인으로 지목된 코인들의 홀더시라고 하면은 지금 이 코인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신 다음에, 리플 같은 경우는 고소 이후에 그거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서 지금 그 고소권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